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리적 사고하고 비논리적 사고하고 반논리적 사고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논의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는 개별적인 것의 보편화 가능성이 가능한가라는 개별의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이 정당화 논증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개별적인 것의 보편화 가능성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논리학에서 그 대당사각형을 갖다 이렇게 먼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을 갖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 표시해 놓고 그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은 반대 관계에 있고 특칭 긍정과 특칭 부정은 소반대의 관계에 있고 전칭 긍정과 특칭 부정은 모순 관계에 있고 전칭 부정과 특칭 긍정도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당사각형에서 서로 대각선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칭 긍정을 갖다가 알파벳으로 A라고 표시합니다. 영어에 있어서 우리가 A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전칭 긍정을 뜻합니다. 라틴어 아피르마치오에서 A하고 I라고 하는 두 개의 모음을 따가져와서 A는 전칭 긍정을 뜻하고 I는 특칭 긍정을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라틴어 네고에서 두 개의 모음 E하고 우리가 O를 따가져와서 E는 전칭 부정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특칭 부정을 뜻하는 이런 이제 관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참이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둘 다 거짓이 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때 전칭 긍정과 전칭 부정은 우리가 반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특칭 긍정과 특칭 부정은 둘 다 참이 될 수는 있지만 둘 다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칭 긍정과 특칭 부정, 전칭 부정과 특칭 긍정은 이건 이제 대당사각형에서 서로 대각선에 이렇게 관계에 있는 거는 서로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갖다 이렇게 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칭 긍정과 특칭 긍정의 관계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칭 긍정이 성립하면 필연적으로 특칭 긍정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A는 I를 함의한다. imply라고 하는 것은 necessarily so, 필연적으로 그렇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 특칭 긍정이 성립한다고 해서 전칭 긍정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칭 긍정과 특칭 긍정의 관계는 항상 비대칭적이다. 아시메트리의 관계에 있다. 내지는 비함의적이다. 그러니까 전칭 긍정은 특칭 긍정을 imply 하지만 그 imply 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영어로 necessarily so, 필연적으로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특칭 긍정이 성립한다고 해서 전칭 긍정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칭 부정과 특칭 부정의 관계는 이것도 전칭 부정이 성립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특칭 부정은 성립합니다. 이는 O를 함의합니다. 하지만 특칭 부정이 성립한다고 해서 전칭 부정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 역시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당사각형에서 이것은 이제 상하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전칭 긍정은 특칭 긍정을 필연적으로 함의한다. 전칭 부정은
특징 부정을 필연적으로 함의한다. 하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표를 갖다 좀 엉성하게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표는 논리학 책에서 대당사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참고하면 이 관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고, 요 그림이 별로 이렇게 세련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요 불완전한 것, 불충분한 거는 논리학 교재를 갖다 참고하면서 대당사각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반대, 소반대,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의 관계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여기서 논의하려는 것의 핵심은 아니고, 전칭 긍정이 성립하면 필연적으로 특칭 긍정은 성립한다. 그런데 특칭 긍정이 성립한다고 해서 전칭 긍정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A와 I의 관계, E와 O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논리적 사고하고 비논리적 사고를 갖다가 좀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통하는 영화는 한국에서도 통한다. 아까 전칭 긍정은 우리가 특칭 긍정을 갖다 필연적으로 함의한다 그랬죠. 하지만 한국에서 통하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 사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전칭은 특징을 필연적으로 함의하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따르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논리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심리적 사고가 아니에요.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고 싶지 않으면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의 강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규칙 따르기는 혼자서 할 수 없다. 그 규칙 따르기의 강제성은 결코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논리적 사고는 논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고지 논리를 부정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논리를 부정하는 사고는 반논리적 사고예요. 근데 비논리적 사고는 논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에서는 전칭 긍정은 특칭 긍정을 필연적으로 함의하지만 특칭 긍정은 전칭 긍정을 필연적으로 함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에서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영화는 한국에서도 통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통하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통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논리적 사고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비논리적 사고에서는 가장 독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제 괴테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영화 감독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영화 감독은 가장 개별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생충에서 수상소감을 얘기할 때 어느 사람을 인용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한 얘기예요. 자, 단칭이나 특칭은 비논리적 사고에서는 전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단칭 판단에 그 전칭으로의 전환 가능성, 특칭 판단에 전칭으로의 어떤 전환 가능성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우리 모두가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비논리적 사고는 논리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사고가 아니라 논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칭 긍정과 특칭 긍정은 비대칭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칭이 전칭이 될 가능성은 논리적 사고에서는 처음부터 배제돼요. 근데 비논리적 사고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가능성의 조건을 우리가 따지고 한번 정당화해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논리적 사고하고 반논리적 사고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금성은 베이징에 있다. 참이에요.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다. 그러므로 자금성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다. 결론도 참이에요. 전제가 참이니까 결론도 참이 돼서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전제와 결론이 양립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 사고예요. 그런데 자금성은 서울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건 거짓이죠. 근데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그러므로 자금성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다. 이거는 참이에요. 근데 전제는 거짓인데 결론이 참이 되니까 참된 전제로부터 거짓된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거짓된 전제로부터 참된 결론을 이끌어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일관적이지 못해요. 양립 가능하지 않아요. 전제와 결론이. 이런 것들은 논리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사고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반논리적 사고는 성립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비논리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는 다른 종류의 것에 속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관적 사고, 무매개적 사고, 예언적 사고, 계시적 사고, 통찰적 사고, 영감적 사고, 예술적 사고, 역사적 사고 등등, 문학적 사고 등등. 자, 우리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논리수학자인 괴테리 불완전 정리를 통해서 이 괴테리의 불완전 정리는 논리를 통해서 논리의 한계를 가장 명백하게 증명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학적 통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논리는 논리를 초월하거나 논리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괴텔은 이제 칸토에 있어서 우리가 연속체 가설에 있어서 증명 가능성과 증명 불가능성 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괴텔은 자신의 이제 불완전 정리를 갖다가 이렇게 체계화할 수 있었어요. 이 논의의 핵심은 논리를 통해서 논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가 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 여하튼 논리를 통해서 논리의 한계를 명확히 우리가 설정했던 그 괴텔의 불완전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 사고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요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것의 어떤 보편화 가능성, 이것이 어떻게 성립 가능한가, 이걸 한번 우리는 따지고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자, 보편자는 개별적인 것을 실제로 규정합니다. 보편 규정은 무엇임으로써 개별적인 것들에 현존하면서, 프리젠트, 현존하면서 개별적인 것들을 어떠어떠하다라고 규정합니다. 본질의 보편 규정은 실제로 규정할 수 있으면 타당한 것이 되고 실제로 규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라는 것이 merely possible 할 수도 있고, 즉 이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really possible 하다 그러면 이거는 본질의 규정이 개별자들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는 보편 규정을 통해서 개별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는 익숙해 왔는데, 즉 범주라고 하는 보편 규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갖다 이해하는 것,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인식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것을 갖다가 보편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론이나 어떤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종류에 속하는 이런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이 이해될 수 있다. 즉 보편 규정의 도움 없이도 개별적인 것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요거를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이제 열려 있어야 되고 이것이 왜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이해될 수 있고 보편적으로 공유될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것의 보편화 가능성은 어떻게 해서 성립할 수 있을까? 여하튼 해겔은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 보편,
die konkrete Allgemeinheit, the concrete Universality,로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것들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 개별적인 것들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편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별적인 것의 보편화 가능성은 어떻게 해서 성립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더 따지고 논의해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